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제가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물건만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거용, 비주거용 해서 다양한 물건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월 16일 날 경매 진행하는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남현동 한일 유에나이 아파트 32평형 101동 3층 물건입니다. 자, 여기 사건 번호를 보시면 2018 타경입니다. 지금 2021년입니다. 2021년 경매 진행하는 사건들 보면은 2020년 작년에 경매가 시작된, 그죠? 접수가 된 사건들이 이제야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접수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이렇게 오래됐다라는 것은 다시 재감정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감정가, 이 사건의 감정가는 현재 시세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현격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요. 저는 이제 구독션을 봅니다. 경매 이제 사이트들이 유료 사이트들 보면 구독션, 뭐 지지 옥션, 스피드 옥션, 많은 그래서 탱크 옥션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거하고 좀 화면 구성이 좀 달라서 보기 뭐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 2주 평균 109명이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회수가 구독전상에서는 높은 편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내일 올려드리려고요. 이 사건을, 이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녹화를 하는 시점은 일요일 낮입니다. 12시 정도 됐는데요. 지금 오늘 조회수, 지금 현재 조회수가 48명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전용 면적은 84.99입니다. 32평형이고요. 감정가가 6억 1,500 되어 있고 한 번 유찰이 돼서 이번에 2월 16일 날은 4억 9,200만 원으로 최저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시세랑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전세 물건 하나 나온 게 6억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호가 하나 나와 있는 게 201동의 저층에서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를 안 해봐서 8억 5천 호가 보이고 있고 실거래가도 보통 7억대가 들어와 있는 지금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억 9,200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감정가와 시세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18년도에 경매가 개시가 되고 그리고 그때 감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입지 같이 한번 우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를 한번 볼게요. 지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전자지도 열었어요. 네, 여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여기 2호선 사당역입니다. 사당역이고요. 여기에 있는 아파트예요. 여기 있는 아파트고 그리고 사당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그렇습니다. 역까지 사당역하고의 어떤 그 거리는 그래서 직선 거리로 따지면은 841m. 뭐 이렇게 꾸불꾸불 가면은 거의 1km 가까이 그래서 도보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은 요거 살짝 이제 지도 닫고요.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요 화면은 제가 조금 전에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등기부부터 한번 볼게요. 등기부 봅니다. 2005년 5월 27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그리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가 2018년 11월 21일 날 강제 경매 시작이 됩니다. 요한회사 땡 뭐라는 회사에서 이제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말소 기준 등기가 2018년 11월 21일 됩니다. 뭐 압류, 가압류, 뭐 저당, 근저당 담보 받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지금 말소 기준 등기가 된 겁니다. 그럼 임차인 관계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전입 날짜가 2017년 9월 25일이에요.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이 사람이 전입하면서 확정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 2월 7일인데 배당 요구도 제대로 했습니다. 자, 전입했고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낙찰가만 높으면은 전액 배당 받겠죠, 그죠? 자, 4억 2천입니다. 4억 2천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기냐면은 요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되고 그래서 강제경매 2018년보다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배당을 받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는 겁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우리가 세금 관계가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먼저 배당 받는 게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임차인이 배당 받는데 이 임차인이
덜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인수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데 이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얼마나 앞에 먼저 나갈 게 있는 건가? 먼저 배당되고 이 사람한테 정확한 배당액이 얼마가 되는 거지? 다 배당은 되는 건가? 막 신경이 쓰이는데 이런 사건에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가 낙찰이 된다고 해요. 어떤 일정 금액이 낙찰이 되고 경매 비용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당해세라든가 그리고는 법정 기일이 먼저 빠른 어떤 그죠 조세 채권이 있으면 먼저 나간다라든가 그죠 예 뭐 그런 게 있다라도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배당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확정도 다 받았고 배당 요구도 했으니까 받고 그죠 그리고서 그러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경매 신청한 이 회사가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못 받을 정도로 된다면은, 그죠? 여기, 당연히 여기 이 임차인이 다 못 받고, 임차인이 다 못 받는다는 것은 경매 신청한 채권자한테 돌아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매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무익렬해가지고 기각 처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경매가 진행이 안 됩니다. 만약 그냥 설사 모르고 그대로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무익렬해서 불허가 돼버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관련되는 영상은 제가 1년 반 정도 전부터 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굉장히 제 영상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무익력, 기각 뭐 이런 거 제목으로 해서 그래서 보고 참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건 이 사건에서는 지금 현재 시세라든가 그걸 감안을 하면은 이 임차인 같은 경우 4억 2천을 전액 배당을 받고 그죠? 그러니까 전액 배당을 받는다 임차인이 그 말은 이게 경매의 형식이지만은 우리가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일반 금매나 일반 매매나 다를 게 없다. 단지 집 안에 내부를 우리가 못 보는 거 그거 말고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낙찰 받고 그 다음에 잔금 내고 그 잔금 내면은 약 한 달 후에 배당을 하거든요. 법원에서 그때 이 사람은 배당을 받는 겁니다. 4억 2천 전액을 배당을 받는데 그냥 가서 나 임차인이에요. 배당금 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매수인 즉 낙찰자로부터 부동산 인도 명성, 인도 확인서 그러니까 집을 비워줬다라는 부동산을 인도했다라는 그 증명서와 그리고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그걸 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죠? 이 사람은 비우고 그죠? 우리는 서류를 주고 이 사람은 그 서류를 가지고 임차인은 법원 가서 배당을 받고 이런 식으로 서로 해결을 원만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경매 자기가 임차인으로 있는데 자기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자기도 다 준비를 확인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현재 뭐 12월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관리비도 밀린 게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다. 집 내부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니까 단지 정보 제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3개동 170세대, 101동, 102동, 뭐 201동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층, 최고층에서 6층, 11층.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라인에 따라서 몇 층까지 이게 다른 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똑같이 15층까지 쫙 있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라인에 따라서 어떤 라인은 6층까지 있고 어떤 라인은 11층까지 있고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2005년 3월식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주차 대수는 어떻게 된다.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6층, 11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경매사업권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사진을 보고 세봐도 되겠지만은 여기 동호수 하는 거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101동 해가지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게 나와요. 그죠? 자, 여기 5호 라인. 5호 라인은 보니까 8층까지 있고 그 다음 4호 라인은 10층까지 3호 라인은 11층까지 2호 라인 11층까지 1호 라인 10층까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비었다 그죠? 자, 이것은 뭡니까? 3호 라인은 1층은 없는 겁니다. 그죠? 1층 103호는 없어요.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뭡니까? 과세 표준. 여러분 세금이 부과되는 그 기준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공시지가 공시가격 뭐 표준 뭐 과세 표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리면은 아니 그 내리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여기에 여기 되면은 공시가격이 다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세 네이버에서 나와 있는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A, B, C, D 요게 32평균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다 믿지 마시고요.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니까 매매 시세, 매매 시세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KB 부동산 기준 해서 KB 시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21년 1월 15일 KB 부동산 기준으로 해서 하한가라는 거 최하위층, 그죠? 6억 9천, 그리고 상한가는 7억 6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대출을 받을 때는 그래서 KB 시세 기준으로 하는데 1층 최하위층 같은 경우에는 하위 평균가 기준으로 합니다. 1층 같은 경우에. 그런데 2층부터는 보통은 일반 평균가 기준으로 나옵니다. 나는 로얄층 물건 낙찰받았는데 상위 평균가 안 해줘요? 안 해주더라고요. 일반 평균가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평균가는 7억 3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최저가가 4억 얼마니까 얼마나 이렇게 다들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전세 시세도 한번 볼까요? 전세 시세도 보니까 4억 7천에서 5억 2천5백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높게 나와 있어요. 항상 KB 시세라는 것은 상승기일 때 쭉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가. 그래서 시세 상승기에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몇 건이 이루어지면은 따라 올라가고 후행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승장에서는 KB 시세는 지금 현재 나오는 호가하고의 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거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어떤 게 나와 있냐면은 백일동, 그죠? 백일동 고층 되어 있습니다. 백일동 고층에서 전세 6억이 나와 있습니다. 6억. 확장되어 있고 이러니까 썩 최근에 리모델링 이쁘게 한 그런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몇 년 전에 한 것도 전부 다 올 리모델링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엄청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냥 확장, 이 말은 확장만 돼 있지 수리는 이쁘게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일동 중층이 있습니다. 중층 같은 경우에 월세 3억에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매물은 일반 매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01동, 그죠? 201동 저층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8억 5천에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거래가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매매가 201동 저층, 몇 층인지도 모르겠네요. 저층하면 1층일 수도 있고 2층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억 5천이다. 그러면은 진짜 실거래가는 얼마가 이루어졌느냐? 자, 국토부 실거래가 들어가도 되지만 저는 아실 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실 보니까 요 32평형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격한 상승 쭉, 그죠? 그러다가 살짝 여기는 꺾였다, 그죠? 살짝 마무리 요 부분 보이십니까? 여기는 살짝 지금 꺾인 부분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 내려보니까 지금 전세 매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매매 같이 보니까 파란색이 매매입니다. 자, 12월 16일 날 102동 2층이 7억 9천까지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7억 9천, 그죠? 그리고는 201동 6층은 6억 5천, 그 다음 102동 2층, 그죠? 7억 6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벌써 7월 달이에요. 이거는 별로 참고할 만한 게 못 된다면서 작년 7월 달이니까. 그래서 12월 달에 지금 3건이 있는데 전세 한 건이 4억 8천, 그리고 매매 2건이 7억 9천, 6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실거래가 들어온 거하고 호가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갭이 심할 때 여러분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뭐냐면은 정말로 내가 실입주자라면은 과연 시세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빼고요. 여러분 갔을 때 이런 어떤 매물을 보러 갔을 때 부동산을 갔을 때 매물이 별로 시세 상승장 집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합이나 앞으로 조금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서 내리겠다 그러면은 매물이 많은 거죠. 왜? 악재가 있으면 내릴 것이라고 보면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팔려는 사람이 있는 그 물건이 계속 쌓이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임장을 가시면은 매물이 많다. 그러면은 현재 나와 있는 시세보다 낮게, 왜? 조정을 해가지고, 그죠? 매물이 많으면은 팔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은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은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세를 조금 더 낮게 잡아서 기준점을 잡아서 시세 대비 몇 퍼센트, 90% 아니 91% 이런 식으로 입찰을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런데 매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실거래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매물이 하나도 없다. 자,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호가가 나온다면 최소한 얼마 정도는 올라서 나오지 않겠는가 라는 기준을 잡아서 하셔야 되고, 여기처럼 지금 하나가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101동, 102동, 201동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1동은 길 건너서 이렇게 지번이 달라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101동, 102동, 201동과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어떤 적인지, 그리고는 그 장단점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비교를 하셔가지고는 지금 8억 5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8억 5천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요즘은 이제 하도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뭐 이렇게 뭡니까? 내놓는 사람들이 얼마 내달라 그러면 그냥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정말로 이루어질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임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상승장에 실거래가만 들어온 걸 가지고 실거래가가 정확한 거지 이러면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잡아서 아파트는 뭐 10% 싸움이래, 10%가 안 될 수도 있어 이러면서 이제 잡아가지고 무조건 입찰을 들어가게 되면은 100점 100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실입주자고 어차피 내가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면은 정확하게 내 역지사지에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내 집을 매도를 한다면은 과연 나는 얼마에 내놓을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다각도로 생각해서 그러면 이 물건의 경매 물건은 시세를 얼마로 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그거보다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몇 퍼센트는 저렴하게 나는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입찰가를 정할 때 미미하게 정말 소액으로도 그죠? 떨어지고 붙고 이렇습니다. 그죠? 자, 그럴 때 명도비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건은 관리비가 뭐 몇백만 원 밀려있고 이사비도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경우는 많이 밀려있고 어딘가 가버려서 강제 집행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건도 있고, 이 사건처럼 뭡니까?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기 때문에 명도 비용이 하나도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예상되는 낙찰가율을 뭐죠? 살짝은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아파트는 제가 제 영상에 보면은 예상 낙찰가 해가지고는 뭐 쭉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강의가 조회수도 뭐 상당히 좀 높은 편에 들어가요. 제 영상 중에서는. 그래서 예상 낙찰가, 경매 예상 낙찰가라는 걸로 해서 경매 낙찰가, 낙찰가의 비밀에서 1, 2, 3, 4 올려놓은 게 있는데 3강, 세 번째 낙찰가에 관련되는 3강, 4강이 좀 보시면은 여러분이 예상 낙찰가를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회수 많은 물건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